거지예요! 복지센터 안이 얼어붙었다. 주인공 할머니 오말수는 굳은 채 복지센터 공무원 박서진을 바라봤다. 숨이 막혔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저는 말이 나오지 않았다. 목이 메었다. 주변 사람들의 수군거림. 누군가는 핸드폰을 들어 올렸다. 어르신 서류나 제대로 갖춰오세요! 공무원 박서진은 태어냈다. 말수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가방에 넣는다. 눈물이 맺혔지만 울 수 없었다. 죄송합니다. 나중에 다시 오겠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복지센터를 나섰다. 귀에 맴도는 그 한마디. 거지예요! 집에 도착한 말수는 현관에서 주저앉았다. 이불 속에서 혼자 소리 없이 울었다. 오늘의 이야기는 복지센터에서 공무원에게 갑질행포를 당한 오말순 할머니와 그 못된 공무원에게 참교육을 실현한 경찰특공대 요원 손녀 이주영의 특별한 사연입니다. 이야기 시작 전에 좋아요, 구독 버튼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시며 듣고 계신지 댓글로 꼭 알려주세요. 출퇴근 지하철, 버스이신지, 집안일을 하고 계신지, 운동 중이신지 여러분의 일상이 궁금합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서울 외곽 작은 동네, 낡은 연립주택이 다닥다닥 붙어 있는 골목길 끝자락에 오말순 할머니가 살고 있습니다. 78배 나이에도 허리가 꼿꼿한 말수는 매일 아침 6시면 어김없이 일어나 작은 방 한 칸을 정리정돈하고 냉장고에서 전날 받아온 반찬을 꺼내 소박한 아침을 드십니다. 오늘도 고마운 일이지. 말수는 혼잣말을 하며 김치 한 점을 입에 넣습니다. 동네 복지관에서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에 나눠주는 반찬으로 연명하는 생활이 벌써 몇 년째입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10년, 자식들은 모두 멀리 떠나 살고 있어 연락도 뜸합니다. 유일한 혈육인 손녀 주영이만이 가끔 안부 전화를 걸어올 뿐입니다. 최근 들어 생활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었습니다. 전기요금, 수도요금, 각종 공과금이 올라 매달 받는 작은 연금으로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가끔은 끼니를 거르기도 하고 병원에 가야 할 일이 생겨도 의료비가 부담되어 참고 넘기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이날도 말수는 TV를 켜고 아침 뉴스를 봅니다. 화면에서는 정부의 노인복지 정책 확대 소식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대상 확대, 의료비 지원, 각종 생활비 보조 등 다양한 혜택들이 소개됩니다. 우리 같은 사람도 받을 수 있는 건가? 말수는 화면을 바라보며 작게 중얼거립니다. 그동안 남에게 손 벌리는 것을 부끄러워해 복지 혜택 같은 건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자력갱생이 몸에 밴 세대였기 때문입니다. 며칠을 고민한 끝에 말수는 용기를 내어 주민센터에 가기로 결심합니다. 이웃 할머니 이복희와 이야기를 나누던 중에도 그 생각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말수나, 요즘 세상이 어디 우리가 자존심 차릴 때야. 나라에서 도와준다는데 받아야지. 복희의 말에 말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에는 여전히 부끄러움이 남아 있었습니다. 신청 당일 말수는 오랫동안 입지 않았던 외출복을 꺼내 입고 거울 앞에서 단정히 머리를 빗습니다. 작은 가방에는 신분증과 필요할 것 같은 서류들을 정성스럽게 넣습니다. 괜찮을 거야. 당당하게 가자. 말수는 스스로에게 용기를 북돋우며 집을 나섭니다. 주민센터까지는 버스로 새 정거장 거리입니다. 버스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는 말순의 마음은 복잡합니다. 기대 반, 걱정 반이었습니다. 주민센터에 도착한 말순은 안내 데스크에서 번호표를 뽑습니다.
대기실에 앉아 차례를 기다리는 동안 주변을 둘러봅니다. 젊은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말순처럼 나이 든 어르신은 몇 분 되지 않습니다. 시간이 흘러 드디어 말순의 차례가 됩니다. 47번 어르신, 3번 창구로 오세요. 말순은 떨리는 마음으로 3번 창구 앞에 섭니다. 창구 안쪽에는 30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성 공무원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가 바로 박서진이었습니다. 박서진은 말순을 보자마자 귀찮다는 표정을 감추지 않습니다. 어떤 일로 오셨어요? 차가운 어조로 던진 질문에 말순은 작게 목을 가다듬습니다. 저 기초생활수급 신청을 하려고 해서요. 혼자 살고 있는데 생활이 좀 어려워서. 말순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냅니다. 박서진은 한숨을 쉬며 서류 뭉치를 말순 앞에 던지듯 놓습니다. 아, 또 오셨어요? 지난번에도 안 된다고 했잖아요. 박서진의 말에 말순은 당황합니다. 지난번이라니, 이번이 처음 오는 것인데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습니다. 저 처음 오는 것 같은데요. 혹시 다른 분과 헷갈리신 게 아닐까요? 말순이 정중히 말하자 박서진은 더욱 짜증스러운 표정을 짓습니다. 어르신들이 다 그러세요. 맨날 오셔서 똑같은 소리하고 서류나 제대로 준비해서 오세요. 박서진의 무례한 태도에 말순은 마음이 상하지만 꾹 참습니다. 그리고 미리 준비해온 서류들을 조심스럽게 꺼내 창구 위에 올려놓습니다. 이것들 준비해 왔는데요. 부족한 게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하지만 박서진은 서류를 대충 훑어보더니 코웃음을 칩니다. 그리고 입에서 나와서는 안 될 말이 터져 나옵니다. 이 나이에 아직도 나라에 손 벌려요? 꺼지예요? 순간 복지센터 민원실이 조용해집니다. 다른 창구에서 업무를 보던 사람들도 모두 이쪽을 바라봅니다. 말순의 손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합니다.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온 자신을 향해 던져진 모욕적인 말에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습니다. 꺼지예요? 박서진의 말이 복지센터 민원실에 메아리 치듯 퍼져나갑니다. 말순은 마치 벼락을 맞은 것처럼 그 자리에 굳어서서 박서진을 바라봅니다.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왔던 자신을 향해 던져진 그 한마디가 가슴 깊숙이 박혀듭니다. 저는 말순은 뭔가 말하려 했지만 목이 메어 제대로 소리가 나오지 않습니다. 주변에서 업무를 보던 다른 민원인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어떤 사람은 고개를 저으며 혀를 차고 어떤 사람은 휴대폰으로 이 상황을 몰래 찍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박서진은 자신이 내뱉은 말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한 채 계속해서 무례한 태도를 보입니다. 어르신, 일단 서류부터 제대로 갖춰오세요. 이런 식으로 와서는 아무것도 해드릴 수 없어요. 말순은 떨리는 손으로 창구 위에 올려둔 서류들을 다시 가방에 넣습니다. 눈물이 핑 돌지만 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울 수는 없었습니다.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 나중에 다시 오겠습니다. 말순은 고개를 푹 숙인 채 복지센터를 나섭니다. 뒤에서 들려오는 박서진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돕니다. 다음 분 들어오세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업무를 계속하는 박서진의 모습에 말순은 더욱 마음이 아픕니다. 복지센터 밖으로 나온 말순은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오가는 사람들이 자신을 이상하게 바라보는 것 같아 얼른 버스 정류장으로 향합니다. 버스를 기다리는 동안에도 박서진의 말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돕니다. 집으로 돌아온 말순은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주저앉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져 더 이상 설 수가 없었습니다. 한참을 현관에 앉아 있다가 겨우 방으로 들어가 이불을 뒤집어 썼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말순은 이불 속에서 혼잣말을 합니다.
나라에서 도와준다고 하니까 용기를 내서 갔는데 왜 그런 말을 들어야 했을까요? 자신이 정말 거지 같아 보였을까요? 그날 저녁 말수는 밥을 먹지 못했습니다. 입맛이 없어서 물만 조금 마시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밤 11시쯤 손녀 주영에게서 전화가 옵니다. 주영은 경찰 특공대에서 작전 수행 중이었지만 할머니 생각이 나서 전화를 건 것이었습니다. 할머니, 안 주무세요? 이 시간에 깨워서 죄송해요. 아니다. 잠이 안 와서 그냥 누워 있었어. 말수는 최대한 평상시와 같은 목소리로 대답하려고 애씁니다. 하지만 목소리에 기운이 없는 것을 숨길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 목소리가 이상해요. 혹시 어디 아프세요? 아니야, 괜찮아. 그냥 좀 피곤해서 그래. 정말 괜찮으세요? 뭔가 이상한데. 주영은 할머니의 목소리에서 평소와 다른 무언가를 느꼈지만 말수는 끝까지 괜찮다고 말합니다. 손녀에게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할머니, 제가 이번 주말에 갈게요. 맛있는 거 해드릴게요. 고마워, 주영아. 그런데 너무 무리하지 마라. 전화를 끊은 후 말수는 더욱 마음이 아팠습니다. 착한 손녀에게 이런 일을 말할 수도 없고 혼자 감당해야 하는 현실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이웃 할머니 이복희가 말순의 집을 찾아옵니다. 어제 복지센터에서 있었던 일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말순아, 어제 복지센터에서 무슨 일 있었다면서? 누가 그런 얘기를 했어? 옆 동네 김할머니가 그러던데 복지센터에서 어떤 할머니가 공무원한테 욕을 들었다고. 혹시 너 아니야? 말수는 고개를 떨굽니다. 벌써 소문이 난 것 같아 더욱 부끄러웠습니다. 복희야, 나 정말 거지 같아 보이나? 무슨 소리야? 너처럼 깔끔하고 단정한 사람이 어디 있어? 대체 누가 그런 말을 했어? 복희는 말순에게서 어제 있었던 일을 자세히 듣습니다. 박서진이 거지예요? 라고 말했다는 얘기를 들은 복희는 분노를 감추지 못합니다. 그놈이 뭐라고 그런 말을 해? 말순아, 이거 그냥 넘어가면 안 돼. 복희야, 괜찮아. 그냥 잊어버리자. 잊어버리긴 뭘 잊어버려.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그런 말을 들어야 해. 복희는 화가 나서 당장 복지센터에 가서 따지고 싶어 했지만 말수는 말렸습니다. 하지만 복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복희는 몰래 주영에게 전화를 겁니다. 주영아, 내 할머니 일로 전화했어. 복희 할머니? 무슨 일이에요? 내 할머니가 어제 복지센터에서 개망신을 당했어. 그 공무원이 할머니 보고 거지라고 했어. 다른 사람들도 다 봤어. 주영은 전화기를 꽉 쥐었습니다. 어제 할머니의 이상한 목소리가 이해되었습니다. 정확히 어떤 일이 있었는지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복희는 자신이 들은 이야기를 주영에게 모두 전해줍니다. 박서진이라는 공무원이 어떻게 말순을 대했는지, 얼마나 모욕적이었는지 상세히 설명합니다. 통화가 끝나자 주영은 가만히 침대맞에 앉습니다. 작전복을 입은 채로 주먹을 꽉 쥡니다. 평생 누구에게도 고개 숙인 적 없던 할머니가, 자존심 강한 할머니가 그런 모욕을 당했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주영은 작전복을 벗어 침대에 걸고 민간인 복장을 챙깁니다. 그리고 책상 서랍에서 휴가 신청서를 꺼냅니다. 평소 같으면 며칠 전에 미리 신청했겠지만 지금은 그럴 여유가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주영은 상관에게 휴가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갑작스럽네요. 무슨 일 있어요? 가족 문제라서요. 지방복지센터 좀 들를 예정입니다. 아, 할머니 일인가 보네요. 며칠 필요해요? 이틀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상관은 주영의 진지한 표정을 보고 더 이상 묻지 않고 휴가를 승인해 줍니다. 휴가를 받은 주영은 곧바로 할머니가 사는 동네로 향합니다. 하지만 바로 할머니를 만나러 가지 않고 먼저 복지센터로 갑니다. 어떤 곳인지, 어떤 사람들이 일하고 있는지 직접 확인해 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복지센터 앞에 도착한 주영은 잠시 건물을 바라봅니다. 평범해 보이는 3층 건물이었습니다. 입구에는 시민 여러분의 편안한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는 현수막이 걸려 있었습니다. 최선을 다한다고? 주영은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복지센터 안으로 들어갑니다. 민원실 분위기를 파악하기 위해 먼저 둘러봅니다. 여러 창구가 있고 각 창구마다 공무원들이 앉아 민원인들을 상대하고 있었습니다. 주영은 안내 데스크에서 번호표를 뽑습니다. 기초생활수급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창구를 확인해 보니 3번 창구였습니다. 바로 할머니가 모욕을 당한 그 창구였습니다. 대기실에 앉아 3번 창구를 관찰하는 주영의 눈빛이 차갑게 변합니다. 창구 안에는 30대 중반의 남성이 앉아 있었습니다. 명찰을 보니 박서진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박서진은 민원인들을 대하는 태도가 전반적으로 불친절했습니다. 서류를 던지듯 내밀거나 한숨을 쉬며 대답하는 모습을 주영은 놓치지 않고 관찰했습니다. 특히 나이 든 어르신들에게 더욱 무례하게 대하는 것이 눈에 띄었습니다. 저 인간이 할머니한테 그런 말을 했구나. 주영은 속으로 분노를 삼키며 자신의 차례를 기다립니다. 몇 명의 민원인이 지나간 후 드디어 주영의 차례가 됩니다. 48번 분, 3번 창구로 오세요. 주영은 조용히 일어나 3번 창구로 향합니다. 민간복 차림의 평범한 젊은 여성으로 보이는 주영을 본 박서진은 처음에는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습니다. 어떤 일로 오셨어요? 박서진의 첫 마디부터 이미 귀찮다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주영은 차분한 목소리로 대답합니다. 저희 할머니가 여길 다녀가셨다고 하던데요. 혹시 담당자분이 박서진 씨 맞나요? 네, 그런데요. 본인이 아니면 개인정보는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 박서진은 컴퓨터 화면만 바라보며 무성의하게 대답합니다. 주영은 박서진의 태도를 유심히 관찰하며 다음 말을 이어갑니다. 할머니께서 기초생활수급 신청하러 오셨는데 뭔가 기분이 안 좋으시더라고요. 혹시 어떤 문제가 있었나 해서요. 어르신들이 다 그래요. 안 되는 걸 자꾸 되게 해달라고 하시니까. 이래서 늙은이들이 문제라니까요. 박서진은 자신도 모르게 본심을 드러냅니다. 주영은 속으로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끼지만 겉으로는 평정을 유지합니다. 그런데 할머니께서 굉장히 상처받으신 것 같던데요. 혹시 무슨 말씀을 하셨나요? 별말 안 했는데요. 그냥 사실을 말했을 뿐이에요. 이 나이에 나라에 손 벌리면 뭐해요? 거지죠, 거지. 박서진은 아무렇지도 않게 그 말을 반복합니다. 주영은 주머니 속에서 휴대폰의 녹음 버튼을 조용히 누릅니다. 거지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네, 뭐 틀린 말 했나요? 젊을 때 뭐 했길래 이 나이에 와서 국어를 하는지. 요즘 어르신들은 자식 교육도 제대로 못 시켜놓고 나이 들어서 나라 탓만 하니까요. 박서진은 점점 더 심한 말을 내뱉습니다. 옆 창구에서 일하던 다른 직원들도 박서진의 목소리를 듣고 있었지만 아무도 말리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군요. 주영은 최대한 감정을 억누르며 대답합니다. 그리고 녹음을 계속하면서 박서진이 더 많은 말을 하도록 유도합니다. 할머니 같은 분들이 많이 오시나요? 많죠. 진짜 많아요. 맨날 와서 똑같은 소리하고 서류도 제대로 못 챙겨오면서 왜 안 해주냐고 따지고 정말 답답해요. 그럼 어르신들한테 항상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당연하죠. 사실대로 말해야죠. 거지는 거지라고 해야 정신을 차리지. 박서진의 발언은 점점 더 심해집니다. 주영은 충분한 증거를 확보했다고 판단하고 녹음을 멈춥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만 가보겠습니다. 주영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박서진은 여전히 컴퓨터 화면만 바라보며 대답합니다. 네, 다음에 오실 때는 서류 제대로 챙겨서 오세요. 주영은 복지센터를 나서며 깊게 숨을 들이쉽니다. 직접 들어보니 복희 할머니가 한 말이 과장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실제로는 더 심했습니다. 복지센터에서 나온 주영은 동네 커피숍에 들어갑니다. 조용한 구석자리에 앉아 오늘 있었던 일을 정리해 봅니다. 박서진이라는 인간이 정말 문제구나. 주영은 휴대폰에 저장된 녹음 파일을 다시 한번 들어봅니다. 박서진의 말 하나하나가 모두 증거가 될 수 있었습니다. 주영은 커피숍에서 노트북을 꺼내 인터넷 검색을 시작합니다. 해당 복지센터에 대한 민원이나 불만 사항이 있는지 찾아봅니다. 예상대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비슷한 피해 사례들이 여러 개 올라와 있었습니다. 우리 어머니도 저 복지센터에서 똑같이 당했어요. 공무원이 나이 들어서 뭐하러 왔냐고 하더래요. 박서진이라는 직원 정말 문제 있어요. 저희 할아버지도 거기서 모욕당하고 오셨거든요. 댓글들을 읽어보니 박서진의 갑질은 이미 여러 차례 문제가 되었던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정식으로 신고된 사례는 많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나이가 많거나 신고 절차를 잘 몰라서 그냥 참고 넘어간 것 같았습니다. 주영은 피해 사례들을 하나씩 캡처해서 저장합니다. 그리고 자신만의 계획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단순히 신고만 해서는 박서진 같은 사람이 진정한 처벌을 받기 어려울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주영은 이복희 할머니를 비롯해 동네 어르신들을 찾아갑니다. 박서진에게 피해를 본 다른 분들의 증언을 수집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복희 할머니, 혹시 우리 할머니 말고도 저 복지센터에서 비슷한 일 당한 분들 아세요? 그럼 많지. 김할머니도 그렇고 옆 동네 최 할아버지도 그래. 다들 가기 싫어해. 복희는 주영에게 여러 어르신들을 소개해 줍니다. 주영은 한 분 한 분 찾아가며 조심스럽게 인터뷰를 진행합니다. 할머니, 혹시 복지센터에서 불쾌한 경험 있으셨나요? 익명으로 처리할 테니까 편하게 말씀해 주세요. 김할머니는 처음에는 말하기를 주저했지만 주영이 녹음기를 켜고 정중히 부탁하자 조금씩 입을 열기 시작합니다. 그 박서진이라는 사람이 나한테도 그랬어. 자식들은 뭐 하냐고, 왜 할머니를 안 도와주냐고 하면서 비웃더라고. 최 할아버지의 증언은 더욱 심각했습니다. 나는 의료비 지원 받으러 갔는데 그 사람이 병원비도 없으면서 왜 살아요? 이렇게 말하더라고. 정말 화가 났어. 주영은 이런 증언들을 하나하나 녹음하고 기록합니다. 총 5분의 어르신들로부터 비슷한 피해 사례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증언 수집을 마친 주영은 본격적인 계획을 실행에 옮깁니다. 먼저 정식 민원을 접수합니다. 구청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공무원 부적절 행위 신고라는 메뉴를 찾아 신고서를 작성합니다. 신고 내용에는 박서진의 발언 내용과 피해 어르신들의 증언, 그리고 자신이 직접 녹음한 파일까지 모두 첨부합니다. 하지만 주영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정식 민원만으로는 박서진이 가벼운 처벌만 받고 끝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더 강력한 방법이 필요했습니다. 주영은 영상 편집 프로그램을 실행합니다. 경찰 특공대에서 받은 교육 덕분에 기본적인 영상 편집 기술은 알고 있었습니다. 녹음 파일을 배경으로 하고 복지센터 외관과 피해 어르신들의 증언을 담은 영상을
제작하기 시작합니다. 물론 어르신들의 얼굴은 모자이크 처리하고 음성도 변조해서 신원을 보호합니다. 대신 박서진의 목소리는 그대로 사용합니다. 영상 제목은 노인에게 거지라고 막말한 복지센터 직원 실체로 정합니다. 썸네일에는 복지센터 건물 사진과 함께 공무원 갑질 폭로라는 문구를 넣습니다. 영상 설명란에는 상세한 경위를 적습니다. 박서진이 어떤 말을 했는지, 피해를 본 어르신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리고 이런 일이 반복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이제 시작이야. 주영은 유튜브에 영상을 업로드합니다. 처음에는 조회수가 몇십 정도에 불과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이런 공무원이 실제로 있다니 믿을 수 없네요. 우리 어머니도 비슷한 경험 있어요. 정말 화나네요. 저 사람 실명 공개해 주세요. 이런 인간이 공무원이라니. 주영은 댓글 하나하나를 읽으며 사람들의 반응을 살펴봅니다. 대부분 박서진의 행동에 분노하며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영상이 업로드된 지 하루 만에 조회수가 10,000명을 넘어섭니다. 그리고 이틀째에는 5만 명, 사흘째에는 10만 명을 돌파합니다. SNS에서도 이 영상이 공유되기 시작하면서 더욱 빠르게 확산됩니다. 복지센터 내부 분위기도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직원들 사이에서 누가 영상을 올렸을까 하는 추측이 난무합니다. 박서진은 자신이 촬영당했다는 사실도 모른 채 불안해하기 시작합니다. 홍 팀장은 부랴부랴 비상회의를 소집합니다. 이 영상 때문에 구청에서 연락이 왔어. 당장 내부 조사에 들어간다고 해. 박서진은 회의실에서 식은땀을 흘립니다. 영상 속 목소리가 분명히 자신의 것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박서진 씨, 이 목소리 당신 목소리 맞죠? 홍 팀장의 직접적인 질문에 박서진은 당황합니다. 저 그게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요. 회의실 분위기는 점점 경직됩니다. 다른 직원들도 박서진을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 않습니다. 기억이 안 나다고요? 이렇게 명확한 증거가 있는데? 홍 팀장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영상이 확산되면서 구청 본청에서 직접 전화가 온 상황이었습니다. 시장실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 보고를 요구했다고 했습니다. 박서진은 손바닥에 땀이 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영상 속에서 들려오는 자신의 목소리가 너무나도 생생했습니다. 거지는 거지라고 해야 정신을 차린다는 말까지 그대로 녹음되어 있었습니다. 팀장님, 저도 정확히 언제 누가 녹음했는지 모르겠어요. 민원인들이 워낙 많이 와서. 많이 온다고 해서 시민들한테 그런 말을 해도 된다는 거예요? 박서진 씨, 당신 공무원 윤리교육 받을 때 뭘 배웠어요? 회의실에 있던 다른 직원들도 박서진을 바라보는 시선이 차갑습니다. 평소 박서진의 오만한 태도를 못마땅하게 여겼던 동료들이 이번 기회에 속마음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박서진 씨가 민원인들한테 좀 무례하게 대한다는 얘기는 전부터 있었어요. 민원팀 김대리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저도 몇 번 봤는데 특히 연세 드신 분들한테 반말하거나 짜증내는 모습을 본 적이 있어요. 왜 그걸 미리 말하지 않았어요? 홍 팀장이 김대리에게 따져 묻자 김대리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직접적으로 문제 제기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고요. 박서진은 동료들의 말을 들으며 점점 더 궁지에 몰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동안 자신의 행동이 문제라는 인식조차 없었는데 이제 와서 모든 것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고 있었습니다. 한편 영상 조회수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었습니다. 이틀 만에 15만 뷰를 넘어섰고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서 화제가 되고 있었습니다. 공무원 갑질 실화냐?
노인분들한테 저런 말을 어떻게 해? 세금으로 월급 받으면서 저 따위로 일하나? 저 공무원 징계해야 함. 댓글들은 대부분 박서진을 비판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일부 네티즌들은 복지센터에 직접 항해 전화를 걸기도 했습니다. 복지센터 전화는 하루 종일 울려댔습니다. 대부분 항해 전화였지만 중간중간 비슷한 피해를 호소하는 전화도 걸려왔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그 박서진이라는 사람한테 똑같은 말 들었어요. 정말 화가 나네요. 복지센터가 그런 식으로 운영되고 있었다니 믿을 수 없어요. 접수 담당 직원들은 하루 종일 사과와 해명에 매달려야 했습니다. 업무는 완전히 마비되었고 분위기는 최악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박서진은 누가 자신을 녹음했는지 찾아내려고 필사적으로 노력했습니다. 최근 며칠간 상대했던 민원인들을 하나씩 떠올려 봤지만 특별히 의심스러운 사람은 없었습니다. 혹시 그 젊은 여자일까? 박서진은 며칠 전 할머니 일로 왔다던 젊은 여성을 떠올려 봤습니다. 그때 대화 내용이 조금 이상했던 것 같기도 하고 질문도 좀 구체적이었던 것 같았습니다. 맞다, 분명히 그 여자야. 박서진은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그 여성이 누구인지 어떻게 연락할 수 있는지는 알 방법이 없었습니다. 개인정보를 함부로 조회할 수도 없고 CCTV를 뒤져봐도 얼굴만 나올 뿐이었습니다. 며칠 후 구청 감사팀이 복지센터에 들이닥쳤습니다. 정식 감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감사팀은 박서진의 최근 업무 처리 내역을 모두 점검했고 민원인들과의 통화 녹음도 확인했습니다. 박서진 씨, 감사 기간 동안 업무에서 배제됩니다. 집에서 대기하세요. 감사팀장의 차가운 말에 박서진은 어쩔 수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동료들의 시선이 따가웠지만 어쩔 도리가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박서진은 인터넷을 뒤지며 자신에 관한 글들을 찾아봤습니다. 예상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비판하고 있었습니다. 일부는 실명까지 거론하며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이거 완전히 망했네. 박서진은 머리를 감쌌습니다. 공무원 생활을 이어갈 수 있을지 의문이었습니다. 징계위원회에 회부되면 정직이나 해임도 각오해야 할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박서진이 여전히 자신의 잘못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말순 할머니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주었는지, 다른 어르신들이 얼마나 마음 아파했는지 진정으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누가 나를 이렇게 만들었을까? 박서진은 여전히 자신을 피해자로 여기며 분노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행동이 문제였다는 반성보다는 자신을 녹음해서 폭로한 사람에 대한 원망이 더 컸습니다. 한편 주영은 영상의 반응을 지켜보며 다음 단계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민원 신고와 영상 폭로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박서진 같은 사람이 진정으로 변하고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하려면 더 확실한 조치가 필요했습니다. 이제 정체를 밝힐 때가 온 것 같네. 주영은 경찰 신분증을 꺼내 바라봤습니다. 지금까지는 익명으로 활동했지만 이제는 공식적으로 나서야 할 때라고 판단했습니다. 할머니를 위해서, 그리고 다른 어르신들을 위해서 말입니다. 주영은 노트북을 열고 정식 고발장을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경찰 신분으로 공식 고발하면 더욱 강력한 조사가 이루어질 것이었습니다. 모욕죄, 공무원 윤리 위반, 직권남용 등 다양한 혐의로 고발할 수 있었습니다. 박서진, 이제 끝이야. 주영의 눈빛에는 확고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당한 모욕을 반드시 되돌려주겠다는 결심이었습니다. 주영은 정식 고발장을 작성한 후 관할 경찰서에 직접 방문했습니다. 경찰 신분증을 제시하며
담당 수사관을 만났습니다. 저는 경찰특공대 소속 이주영입니다. 공무원의 직권 남용 및 모욕 사건으로 정식 고발하고자 합니다. 담당 수사관은 주영의 신분을 확인한 후 놀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현직 경찰이 직접 고발인으로 나선 사건이라니 심상치 않았습니다. 혹시 피해자가 가족분이신가요? 네, 제 할머니입니다. 하지만 이건 단순한 개인적 원한이 아닙니다. 다수의 피해자가 있고 공무원의 반복적인 직권 남용이 확인되었습니다. 주영은 그동안 수집한 모든 증거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녹음 파일, 피해자 증언, 온라인 피해 사례, 그리고 영상 조회수와 댓글 반응까지 모든 것을 정리해서 제출했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한 증거가 되겠네요. 곧바로 수사에 착수하겠습니다. 담당 수사관도 박서진의 발언 내용을 듣고는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같은 시각 복지센터에서는 구청 감사팀의 조사가 본격화되고 있었습니다. 감사팀은 박서진뿐만 아니라 복지센터 전체의 민원 처리 실태를 점검하기 시작했습니다. 홍 팀장은 감사팀 앞에서 식은땀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박서진의 문제도 문제지만 팀장으로서 제대로 관리 감독을 하지 못한 책임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팀장님, 박서진 씨의 이런 행동을 언제부터 알고 계셨나요? 저 구체적으로는 몰랐습니다. 간혹 민원인들한테서 불만이 있다는 얘기는 들었지만 이 정도로 심각한 줄은. 그럼 지금까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으셨다는 말씀이군요. 감사팀장의 날카로운 질문에 홍 팀장은 제대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박서진의 문제는 복지센터 내에서 공공연한 비밀이었습니다. 감사가 진행되는 동안 복지센터 직원들 사이에서는 또 다른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들었어? 그 영상 올린 사람이 경찰이래. 진짜? 어떻게 알았어? 구청에서 흘러나온 얘기인데 정식 고발까지 들어갔다고 해. 그럼 박서진 진짜 끝났네. 경찰이 직접 나섰으면 장난이 아닌데. 직원들은 박서진의 신세를 걱정하기보다는 오히려 후련해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며칠 후 박서진에게 경찰서 출석 요구서가 날아왔습니다. 정식 피의자로 조사를 받게 된 것입니다. 혐의는 모욕죄, 공무원 윤리 위반, 직권 남용 등이었습니다. 박서진은 출석 요구서를 받아들고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이제 정말로 법적 처벌까지 받게 될 상황이었습니다. 이게 다 그 여자 때문이야. 박서진은 여전히 자신을 녹음한 사람에 대한 원망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경찰 조사 당일 박서진은 변호사와 함께 경찰서에 출석했습니다. 조사실에서 담당 수사관을 만났을 때 박서진은 깜짝 놀랐습니다. 당신이 그때 그 여자군요. 조사실에는 며칠 전 복지센터에 왔던 그 젊은 여성이 참고인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바로 주영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서진 씨. 다시 만나네요. 주영은 차분한 목소리로 인사했습니다. 박서진은 주영을 보는 순간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당신이 경찰이었군요. 그래서 그렇게 질문을 했던 거야. 네, 맞습니다. 저는 경찰특공대 소속 이주영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모욕한 오말순 할머니는 제 할머니입니다. 박서진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자신이 거지라고 모욕한 할머니의 손녀가 경찰이었다니 상상도 못한 일이었습니다. 저는 몰랐습니다. 할머니가 경찰관의 가족인 줄은. 그게 중요한가요? 할머니가 누구의 가족이든 상관없이 시민을 그렇게 대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주영의 말에 박서진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담당 수사관이 본격적인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박서진 씨, 녹음된 내용이 사실인가요? 정말로 시민에게 거지라고 말했나요? 그건 실수였습니다.
업무 스트레스 때문에 순간 실언을 한 것입니다. 실수라고요? 녹음 내용을 들어보니 상당히 확신에 찬 어조였는데요. 수사관은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조사실에 박서진의 목소리가 다시 울려 퍼졌습니다. 이 나이에 나라에 손 벌리면 뭐해요? 거지죠, 거지. 박서진은 자신의 목소리를 듣고 고개를 떨궜습니다. 객관적으로 들어보니 정말 심각한 수준이었습니다. 다른 피해자들도 있다고 들었는데 이번이 처음이 아니군요. 저는 평소 성실하게 업무를 했습니다. 민원인이 많다고 해서 시민을 모욕해도 된다는 건가요? 수사관의 질문이 계속될수록 박서진은 점점 더 궁지에 몰렸습니다. 변명할 여지가 전혀 없었습니다. 조사가 끝난 후 주영은 박서진과 마주 앉았습니다. 박서진 씨, 마지막으로 할 말 있나요? 박서진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그 사과는 진심이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걸린 것에 대한 후회일 뿐 진정한 반성은 아니었습니다. 주영은 그런 박서진을 바라보며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할머니에게 직접 사과하세요. 그리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세요. 며칠 후 복지센터에는 평소와 다른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구청 감사 결과가 나왔고 박서진에 대한 징계위원회가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더불어 검찰에서도 정식 기소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통보가 왔습니다. 홍 팀장은 아침부터 초조해하며 사무실을 왔다 갔다 했습니다. 박서진 개인의 문제로 시작된 일이 복지센터 전체의 신뢰도 문제로 번진 상황이었습니다. 이미 구청에서는 복지센터 운영 체계 전면 개편을 검토한다는 방침을 내렸습니다. 그런 가운데 복지센터 정문으로 한 사람이 들어섭니다. 단정한 경찰 제복을 입은 주영이었습니다. 민간복이 아닌 정식 제복 차림으로 나타난 주영을 본 직원들은 모두 긴장했습니다. 경찰특공대 이주영입니다. 홍 팀장님과 박서진 씨를 만나러 왔습니다. 안내데스크 직원은 당황하며 내선 전화를 걸었습니다. 홍 팀장은 전화를 받고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경찰이 직접 복지센터에 나타난 것입니다. 팀장님, 경찰이 오셨다고 하는데요. 알겠어. 회의실로 안내해. 홍 팀장은 서둘러 회의실로 향했습니다. 주영은 이미 회의실에 앉아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에서 범상치 않은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안녕하세요, 홍 팀장님. 경찰특공대 이주영입니다. 아, 안녕하세요. 무슨 일로 오셨는지. 홍 팀장은 주영의 계급장을 보고 더욱 긴장했습니다. 특공대 요원이라는 것은 그만큼 실력과 권한이 있다는 의미였습니다. 박서진 씨 사건 관련해서 왔습니다. 혹시 지금 박서진 씨와 만날 수 있을까요? 아, 박서진은 현재 대기 발령 상태라서 출근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팀장님과 먼저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주영은 차분하지만 단호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홍 팀장은 이 젊은 경찰관이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느꼈습니다. 팀장님, 박서진 씨의 행동에 대해 언제부터 알고 계셨나요? 저 구체적으로는 몰랐습니다. 간혹 민원이 있다는 것은 들었지만 간혹이 아니라 계속 있었던 것 같은데요. 제가 조사한 바로는 최소 10여 건의 유사 사례가 있었습니다. 주영은 미리 준비해온 자료를 홍 팀장 앞에 펼쳐놓았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 글들, 피해자 증언, 그리고 복지센터 내부에서 나온 증언들까지 모든 것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홍 팀장은 자료를 보며 당황했습니다. 자신이 알고 있던 것보다 훨씬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이 모든 일이 팀장님 재임 기간에 일어났습니다. 관리 감독 책임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죄송합니다. 제가 미처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미처 파악하지 못한 게 아니라 의도적으로 눈 감아준 것 아닌가요? 직원들 증언에 따르면 박서진 씨의 문제는 이미 공공연한 비밀이었다고 하는데요. 주영의 질문은 점점 날카로워졌습니다. 홍 팀장은 변명할 말을 찾지 못했습니다. 지금 박서진 씨는 어디 있나요? 집에 있을 겁니다. 연락해 드릴까요? 직접 만나러 가겠습니다. 주소 알려주세요. 홍 팀장은 어쩔 수 없이 박서진의 주소를 알려주었습니다. 주영은 자료를 정리하며 마지막 말을 남겼습니다. 팀장님,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주영이 복지센터를 나간 후 홍 팀장은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이번 일로 자신의 관리 능력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것은 분명했습니다. 한편 박서진은 집에서 하루 종일 뒤척이며 불안해하고 있었습니다. 징계위원회 결과도 곧 나올 예정이고 검찰 기소 여부도 결정되어야 했습니다. 무엇보다 온라인에서 자신을 비판하는 글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어서 정신적으로 힘들었습니다. 초인종 소리가 울렸습니다. 박서진은 조심스럽게 인터폰을 확인했습니다. 화면에는 경찰 제복을 입은 젊은 여성이 서 있었습니다. 박서진 씨, 경찰특공대 이주영입니다. 잠시 대화할 수 있을까요? 박서진은 심장이 쿵쾅거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동안 자신을 괴롭혔던 바로 그 사람이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문을 열고 나온 박서진을 본 주영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서진 씨. 경찰 신분으로 정식 방문했습니다. 저 뭔가 잘못된 게 있나요? 박서진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주영은 경찰 신분증을 제시하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이름은 오말순입니다. 복지 대상자가 아니라 제 가족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던진 그 한마디 거지예요? 그 말이 얼마나 큰 상처였는지 지금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주영은 미리 준비해온 서류 뭉치를 박서진에게 내밀었습니다. 이게 뭔가요? 당신에 대한 정식 고발장과 피해자들의 진술서입니다. 그리고 이건 검찰에서 온 기소장입니다. 박서진은 서류를 받아들고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정말로 법적 처벌이 현실이 된 것입니다. 박서진 씨, 아직도 자신이 한 일이 단순한 실수라고 생각하세요? 저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사과는 할머니에게 하세요. 그리고 다른 피해자분들에게도요. 주영은 박서진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공무원이라는 것은 시민을 섬기는 직업입니다. 시민 위에 군림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그 기본도 모르고 어떻게 공무원을 했나요? 박서진은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얼마나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 건지는 당신 선택입니다. 하지만 이런 일은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주영은 마지막으로 박서진에게 한 장의 종이를 건네주었습니다. 이건 할머니 주소입니다.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다면 직접 찾아가세요. 하지만 형식적인 사과는 하지 마세요. 할머니가 더 상처받을 수 있으니까요. 주영이 떠난 후 박서진은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손에 든 종이를 바라보며 처음으로 진정한 후회를 느꼈습니다. 한 달 후 박서진에 대한 모든 처벌이 확정되었습니다. 검찰에서는 모욕죄와 공무원 윤리 위반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고 복지센터에서는 정직 6개월 처분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큰 변화는 박서진 자신에게 일어났습니다. 박서진은 주영이 건네준 할머니 주소를 들고 며칠을 고민했습니다. 처음에는 형식적으로라도 사과하면 된다고 생각했지만 주영의 마지막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결국 박서진은 용기를 내어
말순 할머니를 찾아갔습니다. 골목길 끝자락에 있는 작은 연립주택 앞에서 한참을 서성이다가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습니다. 누구세요? 문 안에서 들려오는 할머니의 목소리에 박서진은 가슴이 뛰었습니다. 그날 복지센터에서 들었던 그 조심스럽고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저 복지센터에서 일하는 박서진이라고 합니다. 할머니께 사과드리러 왔습니다. 한동안 조용하더니 문이 조심스럽게 열렸습니다. 말순 할머니가 문틈으로 얼굴을 내밀었습니다. 박서진을 알아본 할머니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일단 들어오세요. 말순은 박서진을 집 안으로 들여보냈습니다. 작고 소박한 방 안에서 두 사람은 마주 앉았습니다. 할머니, 제가 그날 정말 잘못했습니다. 할머니께 상처드리고 모욕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박서진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 많은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나는 괜찮아. 이미 지난 일이고. 아닙니다, 할머니. 괜찮지 않아요. 저 때문에 할머니가 얼마나 마음 아파하셨는지 이제야 알겠어요. 박서진은 주머니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건 뭐야? 할머니 기초생활수급 신청서예요. 제가 직접 작성해서 처리해드렸습니다. 승인도 났어요. 말순은 놀라며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그 안에는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와 각종 혜택 안내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제 의료비 지원도 받으실 수 있고 생활비 보조도 나와요. 할머니께서 당연히 받으셔야 할 혜택들이에요. 제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었어요. 그날 제대로 했어야 할 일을요. 박서진은 다시 한번 깊숙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할머니는 거지가 아니라 이 나라를 지켜온 소중한 분이세요. 제가 정말 잘못 생각했어요. 말순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동안 가슴 깊이 박혀있던 상처가 조금씩 아물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아이고, 그만해. 이제 알면 됐어. 앞으로 복지센터에서 이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장해드려요. 박서진이 떠난 후 말순은 혼자 앉아 승인서를 바라봤습니다. 이제 정말로 당당하게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날 저녁 주영이 할머니를 찾아왔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작전이 끝나 급히 달려온 것이었습니다. 할머니, 오늘 박서진이 왔다면서요? 응, 왔더라. 와서 사과하고 이것도 가져다 줬어. 말순은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를 주영에게 보여줬습니다. 드디어 승인이 났네요, 할머니. 주영아, 내가 그렇게 했구나. 그 사람을 혼내준 거지? 할머니가 상처받으신 만큼 대가를 치르게 했어요. 주영은 할머니 옆에 앉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앞으로는 복지센터에 가셔도 이런 일 없을 거예요. 제가 확실히 해놨거든요. 고마워, 주영아. 너 없었으면 나 그냥 무너졌을 거야. 할머니와 손녀는 오랜만에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주영이 직접 해온 음식으로 소박하지만 따뜻한 식사였습니다. 며칠 후 복지센터에는 새로운 공지가 게시되었습니다. 노인 비하 단 한마디도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마이너스 복지센터장. 홍 팀장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직원 교육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매주 시민 응대 교육과 인권 교육을 의무화했고 민원인 만족도 조사도 정기적으로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복지센터를 찾는 어르신들의 표정도 달라졌습니다. 예전보다 당당하게 자신의 권리를 요구하고 직원들도 한결 친절하게 응대했습니다. 어느 화창한 오후 말순은 동네 노인정에 앉아 이복희와 다른 할머니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말순아, 요즘 기분이 좋아 보인다. 뭔가 당당해진 것 같아. 예전보다 말이야. 복희의 말에 말순은 웃었습니다.
정말로 마음이 한결 가벼워진 것 같았습니다. 우리도 이제 당당하게 살자.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움츠러들고 살아. 맞아, 말순아. 우리는 이 나라를 지켜온 사람들이야. 카메라는 천천히 노인정 앞에 앉아 웃고 있는 말순과 할머니들을 비춥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자신감과 평온함이 가득했습니다. 화면이 서서히 페이드 아웃되면서 말순의 나레이션이 들려옵니다. 우리는 거지가 아니야. 이 나라를 지켜온 사람들이다. 마지막 장면에서는 주영이 할머니와 함께 복지센터에 들어가는 모습이 나옵니다. 복지센터 직원들은 말순을 보고 정중하게 인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할머니.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고맙습니다. 말순은 환하게 웃으며 대답합니다. 그 웃음에는 당당한 현재와 희망찬 미래가 담겨 있었습니다.